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독도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경북도와 울릉군이 건의한 사업 대부분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경북도가 관광객과 어민 안전 대피를 위해 2009년부터 요청한 방파제 설치 사업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제외됐고, 국립울릉도 독도 생태연구센터와 독도박물관 소장유물 보존 처리 사업 등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년 예산이 편성됐다가 불용 처리되어 온 독도 입도 지원센터는 독도 안전지원센터로 이름이 변경돼 7억 원의 정부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포항 MBC 송년기획 되돌아본 2022.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원전 안전성 이슈를 되짚어봅니다. 경주와 울진에는 모두 14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100만 주민들은 원전의 안전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원전 안전성 공방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장미쁨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상여를 끌면서 발전소 쪽으로 향하는 주민들. 8년 넘게 이주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월성원전 마을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얼레가 돌아가신 분도 많고 지치다 보니까 지쳐서 쓰러진 사람도 많고 그나마 이제 소수 몇 명이 이렇게 버티고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주 월성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새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졌습니다. 에폭시를 뭐 하려고 거기다가 발랐냐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거는 한심한 수준이죠. 더 이상 뭐 기술적으로 얘기하고 말 게 없어요, 이런 거는. 한수원은 누설 부위를 보수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 민간조사단은 사용핵연료를 보관하는 수조에 신부균열이 발생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원안위 민간조사단 회의록에 따르면 내부 균열에서 하루에 75리터 정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새어나왔습니다. 홍성걸 조사단장은 원통형 콘크리트 채취 검사를 한 뒤 빈 곳에 고이는 물을 받아서 측정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월성원전 누설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밑바닥의 에폭시는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했는데 안 깨졌다고 그러세요? 바닥의 에폭시는 정기 점검을 통해서 항상 검사를 하고 있고 보수를 진행을 합니다.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설 사건은 2년 전 외부로 처음 알려졌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검사하는 원자력 안전기술원 규제감사원은 이 문제가 오랫동안 은폐됐다고 증언했습니다. 18년도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고 시정 조치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내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혀서 한편 최근 본격 가동된 울진의 신한울 1호기도 안전성 문제가 줄곧 지적되었습니다. 원자로 수소 폭발을 막기 위해 설치한 수소 제거기가 안전성 검증 도중 오작동에 화재가 발생한 정황이 있는데도 정식 가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소 제거기가 수소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불이 납니다. 이게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성이 최고로 강조되는 신규 원전에도 이게 설치가 되고 있어요. 원전 최강국을 천명한 정부의 친원자력 기조 아래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핵 폐기물 처분 문제가 불거진 상황. 원전 시설 누설과 결함 문제가 잇따르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던 포스코와 일본제철의 합작법인 P&R이 최근 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고 P&R이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P&R 주식 9억 7천여만 원에 대한 압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P&R은 잇따른 법원 판결에 계속 불복한 채 지난 26일 대구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이 재항고 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광역시인 대구시도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줄고 이 여파로 교사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이기엔 상황이 너무 심각한데요. 공교육 붕괴는 물론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2020년 대구에서는 신규 초등학교 교사 100명을 뽑았습니다. 불과 2년 뒤인 올해는 50명으로 절반에 그쳤습니다. 내년에는 30명, 3년 사이 채용 규모가 70% 줄었습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올해 10명에서 내년에는 3명으로 신규 채용이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감소세가 가파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학생 수 급감입니다. 대구의 초중고 전체 학생은 2013년 33만 4천여 명에서 2016년 3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올해는 24만 2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9년 동안 27.4% 줄었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사 채용이 급격히 줄면서 연령대별 불균형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령대별 교사 분포를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모두 40대가 가장 많고 30대, 20대로 내려올수록 눈에 띄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학교나 학급 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대구의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361개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1개 더 많고 학급 수로는 8,479개로 34개 늘었습니다. 개발 지역이 늘면서 새로 학교를 짓는 데다 학생이 준다고 해서 학교나 학급을 무작정 줄이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작은 학교에서는 교사 1명이 한꺼번에 2개 학년을 맡거나 전공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까지 가르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역에 따라서는 한정된 학교에 학생은 계속 늘어나는 등 교육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으면서 공교육이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학교가 작아진다고 해서 자꾸 학교를 줄여가고 없애버리면 이 학생들이 통학거리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군이나 군 소재지나 이런 데 가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지방 소멸을 더 앞당긴단 말이에요. 갈수록 심화하는 교육 불균형은 공교육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지방 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2017년 지진 발생 이후 5년간 지진 극복의 중추종 역할을 수행했던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이 12월 31일 날짜로 해체됩니다.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은 지진특별법 제정에 힘써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이재민 주거 안정과 재난구호소 건립, 흥해 지역 특별 재생사업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한편 지진특별지원단은 내년부터 도시안전해양국 지진방재사업과로 통합돼 운영됩니다. 오늘 정부가 암 발생 통계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암 환자 수는 줄고 있고 생존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는 인구 대비 전국에서 갑상선암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자궁경부암은 대구와 경북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2020년 전국 암 환자 수는 24만 7,952명, 1년 전보다 3.6%인 9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남자 13만 600여 명, 여자 11만 7,300여 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5% 정도 많았습니다. 남자는 폐암이 가장 많았고 위암, 전립선암, 대장암, 간암 순이었고 여자는 유방암이 가장 많고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위암 순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인 83.5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9%였고 남자는 5명 가운데 2명, 여자는 3명 가운데 1명꼴로 암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암 환자의 10명 가운데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5년 생존율은 여자가 77.8%로 남자 65.5%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여자가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 유방암에 많이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암의 종류별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생존율을 비교해보면 폐암이 20.3%에서 36.8%로 높아졌고 간암은 28.3%에서 38.7%, 위암은 68.4%에서 78%, 췌장암은 8.6%에서 15.2%로 높아졌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전국 평균 암 발생률은 502.6명이었는데 경북 울릉군의 경우는 562.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는 서구가 가장 높았고 수성구가 가장 낮았으며 경북에서는 울릉군이 가장 높고 영주시가 가장 낮았습니다. 인구 대비 갑상선암 발생률은 대구가 가장 높았고 자궁 경부암은 대구, 부산, 경북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폐암은 대구, 경북 둘 다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위암과 대장암은 대구, 경북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암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금연, 금주, 주 5회 이상 운동 등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주시가 태풍 흰남노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를 내년 8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항구복구 예산은 2,893억 원을 확보해 지방하천과 소하천 침수 예방과 도로 및 산사태 예방에 투입합니다. 경주시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국비와 특별교부세 추경 성립 전에 사용 승인을 받았고 재해복구 TF팀을 별도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시 날씨가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포항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추위가 누그러지는 듯 하더니 다시 찬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차가운 한기가 밀려들고 있는 건데요. 밤 사이에 기온이 더 떨어져서 내일 아침 포항의 기온이 영하 3도로 시작하겠고요. 찬바람의 체감 기온은 영하 9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나흘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서 불씨 관리 더욱더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게 시작하겠습니다. 경주와 영덕, 울진이 영하 4도, 포항이 영하 3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이 4도, 포항과 경주, 울진이 5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오늘보다 1도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영하 1도, 독도 3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도, 독도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3.5m, 남부 해상에서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새해 첫날에도 한파는 쉬어가겠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에는 기온이 또다시 내려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할 전망입니다. 건강관리에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가 내년 1월 1일자로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17개 시군의 부시장 및 부군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2급인 포항 부시장에는 김남일 환동해 본부장이 임명됐고 경주 부시장에는 김성학 해양수산국장이, 영덕 부군수에는 김동희 회계과장이, 울진 부군수에는 윤태열 교통정책과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습니다. 환동해 본부장에는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이, 동해안 전략산업국장에는 장상길 부이사관이 임명됐습니다. 포스코 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을 연속 보도한 포항 MBC 박성아 기자와 박주원 영상기자가 제24회 양성평등 미디어상 최우수상인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는 언론의 끈기와 함께 조직 문화의 문제를 폭로해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안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